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지금 나왔습니다. 유재수는 고생한 사람이다. 적나라한 척탕, 그리고 서울대 분위기도 한번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유재수 감찰부막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친문 인사,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대단히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내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사정 관련 업무는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백운우 비서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검찰의 시각으로 본 유재수 감찰부막건 공소장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인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차례를 볼까요? 한번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자, 유재수 감찰부막건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워딩, 그러니까 네. 말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오늘 국회에서 일단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알려졌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즉 증거를 통해서 일단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이 공소장에 보면요, 당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리가 적발이 되니까요, 자리를 제발 좀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윤건영 실장, 청경득 선임행정관 등에 이제 청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건영, 청경득 이 사람은 백운우 민정비서관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이 정권 초기인데 이렇게 뭐 비리가 불거지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고생 많이 해서 이제 자리 갔는데 이제 하면 큰일 난다. 등등의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당시 백운우 민정비서관에 부탁을 하죠. 이 백운우 민정비서관 또 이제 그 다음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당시의 정권의 실세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에 로비를 했던 정황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 유재수 그 친구 참여정부 때 참 고생한 사람이야 라는 청탁에 더해서 장혜철 평론가님, 이 청탁을 받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정권 초기에 이 유재수 비위권 같은 거 이렇게 크게 알려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도 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네, 공소장에 적시된 저 말이 사실이라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정권 실세들의 청탁을 받아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설득했다는 것인데요. 정권 초기에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정부에 부담이 된다. 만약 이러한 내용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정당한 감찰 행위를 무마하고 중단시킨 게 사실이라면 국민적 상식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민정수석의 재량권, 정무적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 아래에서 특정 정파, 현 정권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실세들의 청탁을 들어준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저 말 어디에 복잡한 정무적 판단,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데 A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저런 이유였다면 당연히 더더욱더 감찰을 심하게 했어서 낱낱이 진실을 드러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감찰 중단의 이유가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그렇고 조국 당시 수석도 그렇고 이 정부의 어떤 치부를 감추고자,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같은 윤건영 전 실장과 같은 실세들의 청탁을 들어주고자 꼭 필요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인 감찰을 일방적으로 무마시켰다는 이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 불거지면 참 곤란하다라는 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김상희 변호사님, 네. 공소장 내용 중에 이것도 하나 보실게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당시 특감반장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청경득 행정관이 청와대가 금융권을 좀 잡고 가려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힘으로 잡혀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힘으로 잡혀지면은 그 금융권을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본인이 내지는 이 정부가 설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저게 사실이라면 발언인데,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관치, 이게 우리가 계속 없애버리려고 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우리의 방향하고 너무 틀리고 관치금융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 공소장의 내용들 세 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검찰개혁의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개혁의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 식구를 감싸고 자기 식구들에게 칼을 대지 못한다는 거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전관예우를 통해서 자기 식구들에게 그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다라는 그런 게 가장 큰 개혁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정권초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역사와 정의죠. 앞으로 펼쳐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자기 편과 권력을 이어가려는 모습으로 뿐이 안 보이고 검찰개혁처럼 개혁의 대상으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요. 바로 정권을 잡고 난 다음 직후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냐면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잇따르던 시기예요. 굉장히 엄중했던 시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실세라는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야, 이 사람은 고생했으니까 봐줘야 돼. 이 무마시켜줘야 돼. 그리고 왜 피해를 구분 못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한쪽 손으로는 적폐청산하고 한쪽 손으로는 결국 자기 사람들을 지금 보호했던 이런 상황이 노출된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몇 명의 인물이 있다고 봅니다. 박형철 반부패 배송관과 이인걸 특감반장 등등 검찰 출신들이에요.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예. 무조건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기록 남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박형철 전 비서관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서 본인 결국 사표를 썼어요. 예. 근데 이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다시 변호사로 돌아갔죠. 근데 지금 뭐겠습니까? 청경덕 지금 비서관은 현재도 선임 비서관은 있고, 자 윤건영 실장은 지금 출마한다고 해서 구로에서 출마 뛰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을 보면 도대체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의 지금의 행보를 보면 결국 뭐 나름대로의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그나마 나름대로 내부에 한두 명의 그 원칙을 지키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잠깐 종합해보면 어쨌든 이 자기 식구 감싸기가 적나라하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돌려보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관련해서 구속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법치주의의 후퇴니 죄질이 나쁘니 뭐 이런 소명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은 이 사람에게 드러난 그런 비위 사실을 소속적인 금융위에 이첩을 해서 징계를 받게 하거나 안 그러면 경찰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 이첩을 시켜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했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건 덮자. 사표도 내기 전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기강은 뭐가 되겠으며 더더군다나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강을 바로잡는 핵심 중추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또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 덮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심각한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 고생한 사람이다. 좀 잘 좀 봐달라. 뭐 여러 가지 청탁성 내용들이 이번 공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이번 공소장 내용 가운데에는 청와대 특정 인물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직을 하셨잖아요. 절차 없이. 그리고 당에 가셨어요. 금융정무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맞습니까? 예, 전문위원으로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인데 그냥 사표 받고 끝났어요. 맞죠? 통상 당에 갈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파격적인 영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나오자마자 이건 검찰의 시각입니다. 공소장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 결과까지 쭉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친문 인사들의 엄청난 뒤에 청탁 지원을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총대를 맨 거고 전방위로 좀 구명 활동에 나선 거라서 이렇게 청와대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뭐 정리가 됐고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까 참고하라 뭐 이라는 이견까지 영전에도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저하고는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공소장 내용이 좀 적시가 된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고 나니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날 SNS 발언과 많이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기소 이후에 검찰이 자신을 다시 기소했다면서 장관 재직 시에는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여기서 기억나는 대목이 법무부 장관일 때 자택 압수수색에 왔던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었던 거. 이건 개입 아닌가요? 그리고 항변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기자회견과 청문회 등을 통해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항변하셨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어떤 개입을 안 하고 어떤 항변을 안 했는지부터가 저의 기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고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 정무적 판단이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SNS 다시 요즘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건 말고도 따님의 어떤 딸의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이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 이미 취소되고 그 조각상에 이름 적힌 거에서 빼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해명이 없고 본인이 법정에서 다툴 만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인가? 이미 사실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SNS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신다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당부를 이 자리에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건 조국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 통보받은 뒤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서울대가 이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기 강의 계획서를 올리며 강단에 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조국 전 장관은 반대로 말입니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검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을 쓴 사람이 그 칼의 방향, 속도,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 엄한 사람을 죽이죠.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칼은 막 쓰는 거죠. 형사재판 받는 사람이 헌법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좀 그럴 자격이 있나 수업고 국권 행사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지금 서울대 재학생의 목소리처럼 어떻게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형법 강의를 하냐. 근데 조 전 장관이 지금 강단에 서겠다는 의지는 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절제 형법학 본인 강의 계획서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절제 형법학을 강의하실 게 아니라 절제의 교수학을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라는 위치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그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거짓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선적인 말이라든가 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본인이 그 살고 있는 모습과 역사를 담아서 그 학생들의 앞날을 밝혀줘야 되는 게 선생님인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이었다면 강단에 쓰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학칙을 읽어봐도요. 한 과목만을 강의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 행하는 행위이지 교수로서 그 강의를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국학점을 강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학점을 강의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총장의 제가하에 한 과목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니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서울대는 지금 추가 자료를 건네받아서 조 전 장관 진짜 직위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이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요. 이현재 의원님, 오늘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경고,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거는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PK 친노가 파견한 추미애 장관을 아바타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조국 전 장관의 심판 이걸로 좀 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조국을 좀 놓아주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놓아줄래야 놓아줄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나요?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조국 장관을 놓아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검찰이 지금 법무부가 움직임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방해하고 지금 뒤엎기 위한 시도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검찰들 인사를 서두르고 직책 개편을 서두르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결국 이 사건 자체를 결국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한 저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쭉 우리가 이야기해왔지만 조국 전 장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 전부 다 지금 출마하고 정치하려고 그러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인종석 전 비서장도 곧 소환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면 결국은 이제 청와대를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칼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 있는 것인데 자, 우리 전 정권을 한번 보더라도요.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 등등 해서 전 정권이 뭘 했습니까? 결국 직권남용, 그다음에 직무유기로 전부 다 처벌됐습니다. 자, 한번 반면교사를 좀 삼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다가 이렇게 현 정권을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진 교수의 말을 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새롭게 알려진 공소장 내용과 서울대 움직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수사 기록도 안 보고 무혐의 보고서 지시라니 법 권리를 사유한 민주주의 파괴행위. 심재철 반부패 부장을 겨냥한 댓글 첫 번째 있습니다. 예. 예의마저 다 팽개친 검사 일탈. 부적절한 처신이다.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사검사 바뀌고 나서 임종석 전 실장 조사받을 속셈이냐? 예. 오죽하면 검사가 상사에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추미애 장관 해도 너무 지나치다.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상가집 집단 항명 공경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다. 댓글 차례로 반대 의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외교안보 소식으로 뉴스탑10 이어갑니다.